예,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성장 2호 공약인데요. 주로 재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벌 정책의 전부는 아니고요. 주로 공정거래와 관련된 정책 공약을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빨리 읽고 여러분들 질문답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0년 전 IMF 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 0% 성장으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성장도 시간 문제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산은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서 벗어나 중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들과 산업벤처들은 대기업으로 커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 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할 수 있는 내수업종, 면세점 사업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려고 합니다. 협력업체들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장의 약자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강자들의 소위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벤처 중소기업들의 활동 공간은 좁아지며 가맹점, 대리점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협력업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가벌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생겨나고 벤처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주어지며 땀 흘려 노력한 중소기업, 창업, 벤처, 자영업자들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가벌관계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위만이 이 11개의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간 약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건들이 건성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무의미한 시정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이 피해를 구제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독점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 대기업 편에 서 있습니다. 소송 비용도 약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 행위는 억제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도가 업체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상담, 조사, 분쟁 조정, 신고, 고발, 손해배상 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건전해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더 넓은 사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총수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자의 혁신적 기업가 정책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는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독점하는 행위입니다.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를 위해 사업 기회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시장 자체가 봉쇄되어 중소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일정 비율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매기고 공정거래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내부 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 거래까지 처벌받게 되고 정작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와 그룹 내 타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도 금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 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핵심 능력,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새로운 운동장,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 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꾸어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벌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결코 부적절한 타격,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 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재벌과 정치 권력 간의 후진적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 총수와 그룹 총괄 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경제 헌법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하드업체 등 약자들에게서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촉진,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사무처의 심사 기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분리시켜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분석 전담 조직 및 송무 전담 조직을 확대해서 법집행의 역량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구태를 척결하겠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개혁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위협하면서 저항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약속했던 역대 정권 모두가 재벌들의 저항 앞에서 이들과 적당히 타협했고 정경유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벌 주도 성장과 일자리 시대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쳤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강기자. 문재인 대표도 과거에 그 재벌개혁 경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정위 전속고발법 폐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데 대표님이 오늘 발표하신 공약 중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랑 좀 차별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전속고발법 폐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것을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께서 공약을 해주신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강조가 될 만한 이야기는 전속고발법 폐지 다음에 나오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로 삼고 있는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법률이고 그 안에는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과 하도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이게 굉장히 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 중에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해서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사익 편취를 하는 행위, 그런 개인회사의 설립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수 및 그 일가가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통해서 그 개인회사가 계열사들의 일감을 다 받아가지고 큰 수익을 창출해서 그게 재벌의 사사로운 이 개인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 채널을, 그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대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이냐 이렇게 만약 물으면 그거는 계열사를 만들면 됩니다.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계열사들이 그런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법적으로 그냥 개인 회사가 아닌 총수 일가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계열사로 당당하게 만들어서 그 내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열사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라. 그렇게 되면 총수 일가에게 이렇게 개인의 이익으로 그게 돌아가는 그걸 금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재벌 총수 말하는 재벌 대기업이 상호출처 제한 기업인지 아니면 뭐 5대 10대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그 공정거래법에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으로 된 그 기업 집단 일단 상정한다고 보면 되고요. 공정거래법 안에도 이제 규제를 뭐 100개의 어디까지 기업 집단 어느 기업 집단까지 이제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일단 출자 총액 제한 대상 기업 집단으로 봐주시면 되고 11개 기업의 11개 법률에 대해서 집단 소송비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강력한 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하는 걸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구체적인 법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제 대상을 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내놓을 때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기사 중에 유 의원께서 비정규직 좀 고용 총량을 제한한다는 걸 좀 검토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번에 빠진 것 같네요. 오늘은 주로 재벌 정책에 관한 이야기고요. 비정규직 관한 거는 노동개혁에 관한 저희 공약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리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제가 인터뷰 중에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나 이런 조항들이 이 사업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지금 현실이 그런 원칙을 아무리 엄격하게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종과 회사별로 비정규직의 인원수와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정규직을 써야 마땅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그런 뭐 상시적 근무나 이런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그걸 우선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수나 비율을 아예 총량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동개혁 발표할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문. 고발법 폐지가 지금 기존의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는 어쨌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유형 제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공정정보고발 폐지를 하실까요?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자칫 이제 검찰이 그동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장경제 파수꾼 내지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 관련 시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래 관련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 사실 우리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이 업무권 특히 고발하고 조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긴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취지는 그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엄격하게 조금 줄여놓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고발권을 직접 드리자 이런 거고 방금 말씀하신 조달청 또 하나 중소기업청 조달청하고 중소기업청도 당연히 이렇게 폐지가 되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수처 같은 거 생각할 때 수사 지휘 기소권을 다 검찰한테 줘서 문제라고 우리가 했듯이 공정위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독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들한테 개인 사업자들,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고발권을 직접 드리고 그것도 특히 이게 집단소송제하고 결부가 되면 피해를 받은 많은 중소업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마 이 재벌 대기업이 그동안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독점해가지고 제대로 조사 안 해왔던 이런 현실은 상당 부분 고쳐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요. 같은 정부의 안에 있는 다른 조직들 중소기업 측이나 조달청이나 그런 데서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그러면은 소송이 좀 많이 남발할 거라는 부작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대책 소송이 지금보다는 이 고발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을 때보다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면 고발이 많아지겠지만 고발이 많아지고 그게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게 이 고발 당하는 대기업들의 경영 활동이나 이런 걸 지나치게 이렇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또 이 형사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에 좀 엄격하게 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민사로 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뭐 민사소송을 갈 거고요. 형사처벌만이라도 엄격하게 규정을 하면 그러면 소송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전속고발권 폐지로 제가 기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아니죠. 딴 건 좀 여쭤보려고. 안철수 대표가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이라도 대기업의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게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듣지 못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들이 80% 그렇게 말하셨죠? 예, 80%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이 노동 구조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들도 1차 협력업체냐, 2차 내지 3차냐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 된다. 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중기업 내지 소기업의 경우에 4대 사회보험을 드는데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그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면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올려드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원 방법은 저도 생각하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위에 무슨 방법이 있어서 국가가 임금 보조를 직접적으로 임금 보조를 해주기가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 정도. 네, 또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히셨지만 기존의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이 좀 달라지신 건지 저는 생각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신 건지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다 했는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게 당에서, 예, 우리 바른정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는 거기에 갈등이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으면 그게 연대든 연정이든 제3지대든 후보 단일화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에서 그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개인 후보 차원에서 자기 생각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약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지지율이 조금 정체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해법은 어떤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특별한 그런 뭐 지지율이 정체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2월 달에는 국민들께 제가 준비해왔던 정책 공약들을 계속 발표를 해나가고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펴고 국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을 지난 1월 초부터 이제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10일 정도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런 노력을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제 자신의 생각이나 정책 공약 이런 걸 열심히 알리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그때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이 되면 일단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뭐 특히 그 중도 보수층 국민들의 이렇게 마음이 일단 정리가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저는 뭐 지지도나 또 우리 바른정당을 위시한 범보수권과 또 민주당을 위시한 이 진보권 사이에 이 대통령 선거의 구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그때 가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가면 상당히 큰 변화가 지지도를 포함해서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수 또 중도 보수 중도층 그분들 중에 우리 제 같은 정치인이 이 개혁적 보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제일 마지막에 하시네요. 하나 한번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질문이 근데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 질문인데요. 네. 그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해서 좀 그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다시 얘기하신 거는 그만큼 그 실제 현실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문제 의식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던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다시 부활하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그거는 제가 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편취 금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사익 편취라는 표현이 있었을지 제가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당장 기억이 잘 안 나요. 134조 5천억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약 거기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 중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이런 부분을 만약 규제하는 공약이 있었다면 사익 편취 그건 아마 선언적인 내용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 총수 및 그 일가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계열사들이 그 개인 회사하고 거래를 하게 합니다. 그게 부품 회사든 광고 회사든 건물 관리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개인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으로부터 돈을 엄청 벌이게 되면 그걸 사익을 가지고 경영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 재벌들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재벌 문제 중에 이 총수일가의 개인 회사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위에 있고 그런 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그런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부당하게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는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안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기업 고유업종 같은 거는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으면서 거기서도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이런 표현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뭐랄까 이게 침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정책 내지는 이 정부의 유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 일감모노적인 차원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요. 그러면은 네. 이게 그 소급 적용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이게 이런 정책을 소급 적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 제 표현을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제가 이 법 개정에 성공하면요. 앞으로는 재벌 총수와 그의 일가들이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서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하는,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기존에 그런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존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밑에 들어보면 기존의 회사들은 다른 계열사와 그런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을 막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열사는 기존의 계열사를 기존의 참 계열사가 아니고 기존의 개인 회사를 소급을 해서 그 회사 자체를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 금지를 하면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다른 계열사들 같이 그냥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서 될 수 있으면 정식 당당하게 계열사를 설립해서 하라.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사익을 거기서 취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소급은 새로 만드는 회사는 금지가 되고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부당한 그런 내부 거래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질문인데요. 그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헌법재판관 결혼 문제 관련해서 한 명을 좀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당에서도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심판 관련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충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꼭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결정을 떠나서 그냥 정상적인 절차로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재판관들이 임기가 다 돼서 그거를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헌법 재판소에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권한 대행이 골석 그러니까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이제 후임 재판관을 절차에 따라서 미리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미리 민감한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이게 이정희 재판관의 퇴임 3월 13일 이후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결정을 늦추는 거 아니냐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정하는 대로 가고 빨리 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노동개혁 공약도 예.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노동개혁 예, 공약 예, 예.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주요 내용을 아웃라인이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주요 내용 발표하면 그때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기사 네? 한줄 거칠 수 아니 그래서 있게 비정규직 부분은 오늘은 제불만 잘 써주시고요. 비정규직 부분은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하고 차별금지 이런 원칙은 좋은데 현장에서 이게 별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저는 노동개혁의 중심의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강한 정책을 도입하자 차원에서 총량을 제한하는 퍼센트를 제한하든지 아예 상시적인 이 정규직을 뽑아 쓰는 게 마땅한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뽑아 쓰는 그 문제는 아예 정규직을 뽑도록 강제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해요. 대표님 오늘 정책 그 재벌 정책이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금상분리 강화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뭐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정책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분야에 관한 이야기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예컨대 그 상법
상법 안에 회사법, 우리는 회사법이 상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법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기업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관한 그게 꼭지가 하나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남아있는데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회사법, 그 다음에 금융과 산업의 분리와 관련된 거, 그거는 역대 정부에서 많이 해왔고, 지금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을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제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앞으로 재벌 개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그 정도 하실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정책 공약 발표할 때 이번 주 내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공지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